오늘 오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에 착수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직후에 시작된 문체부의 조사는요, 금메달을 땄던 안세영 선수의 폭로부터 시작이 됐죠.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보완이 된다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야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처음에 안세영 선수의 폭로에서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 중간조사 결과 발표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후원 계약서부터 선수들의 부상관리 체계, 그리고 협회의 운영까지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결과는 중간 발표이긴 하지만 안세영 선수가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부상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용품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것은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결과 발표한 것도 있고요. 근데 부상 문제가 조금 언급이 좀 없었던 게 궁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부상 문제는 이 안세영 선수가 이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모두가 직접 목도했던 것처럼 이 결승전에서 부상을 무릅쓰고 금메달을 따갖고 왔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부상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안세영 선수가 파리 발언할 때 첫 번째 그 진로에서 오진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오진과 관련해서 이 배드민턴 협회 김태규 회장도 어떤 오진이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했는데 배드민턴 협회 쪽에서도 아직까지 오진과 관련한 해명은 나오지 않고요. 네. 이번에 문체부 조사에서도 이 부상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아마도 오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부상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의학적인 이 전문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오진이라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쉽게 의료계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발표가 이 중간조사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9월 말쯤에 나오는데 이때에는 협회의 부상 관리와 그리고 이 오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명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문체부 발표 내용 가운데서 눈길을 끌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후원금의 일부를 선수단에게 배분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대표 선수단은 이 조항이 삭제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면 후원사에서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이 계약의 존재 자체도 선수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게요, 사실 선수들이 돈을 받기 위해 한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뭔가 이게 규정이 있는데 그게 바뀐 부분 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세금을 어느 곳에 쓰려고 할 때 법률에 의해야 해요.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어떤 공금을 집행하도록 한 거는 명확히 알리고 그리고 이걸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변경할 때에도 어떤 동의를 구한다거나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후원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당시에는 후원금 전체에서 최소 한 20% 정도는 선수단 목으로 어떤 경기력 향상이라던가 성과금조로 후원금의 일부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된 규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요. 삭제가 된다면 어떤 의견 수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그 전까지 이득을 받고 있었던 선수단 등에게 제대로 알리고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을 텐데 선수단은 이런 규정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것이 삭제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번 조사 결과 이제 이런 점들이 드러났는데 왜 과연 선수단에게 돌아가야 했던 그 20% 후원금이 배정된 조항 이 삭제된 것인지 그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발표는 중간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과 의학적인 부분은 뭔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되고 좀 신중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금전 운영에 관해서는 엄연하게 자료가 있고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요, 협회 운영 실태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인데요. 조사 결과 이런 부분도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협회 행동 관령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특정 법인에 후원, 협찬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임원이 협회의 마케팅 규정을 이용하여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유치금의 10%에 달하는 인센티브, 곧 성공보수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자, 대한배드민턴연맹. 자, 이런 곳은 사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 단체일 텐데 후원금 받고 성공보수 받고 일종의 돈벌이 수단이 돼버린 사례가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이 협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자생적으로 또는 이 지역별로 대륙별로 해서 여러 가지 이 스포츠가 탄생이 됐겠죠. 네. 이 선수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다른 지역 또 다른 나라 이 선수들과 경기를 통해서 서로의 우열을 가리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선수를 보내야지 되느냐, 또 이 선수 자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것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협회가 등장을 한 거거든요. 네. 즉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이 국가 대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선수들을 위한 각종의 행정적인 지원, 뒷받침을 하라고 협회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오늘 이 문체부 중간 발표를 통해서도 이 배드민턴 협회는 협회 본연의 임무는 도외시 한 채 선수들을 위해서 군림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심지어 임원들이 40여 명이었다는 거 이미 공개가 됐죠. 네. 근데 이 임원들 중에서는 후원금을 낸 임원은 없었는데 임원들의 이 여비와 회의 수당으로 최근 몇 년 동안 3억 원이나 지급이 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아하. 심지어 협회 정관에는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전문은 후원금 3억 원을 유치하고 인센티브 10%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문체부의 조사에서 밝혀지기도 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안시영 선수가 분노가 나의 원동력이었다. 협회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 얘기가 이제 사실로 밝혀졌고요. 오늘 문체부 발표를 기점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장 사실 크게 기울이는 대목은 배드민턴 협회에 이렇게 규정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협회 본연의 임무를 도외시한 행정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문체부의 조사가 유인촌 장관도 체육계 개혁에 지금 적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과연 문체부 조사가 배드민턴 협회 차원에서 끝날 것인지 아하. 아니면 배드민턴을 넘어서 전 종목으로 문체부 조사가 확대될 것인지 네. 확대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확대돼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필요하다면 다른 협회도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을 계기로 구태는 반드시 없어지고 고쳐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오전 문체부 브리핑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으로도 그 법과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문체부는 김태규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의 적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지금 사실 전체 조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실무자들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그 횡령 배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 어떤 배경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 가능할지 뭐 이런 부분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법적으로 볼 때 이거 분명히 국가에서 보조금도 받는 부분이고 세금도 들어갔을 테고 이건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겠죠.
그렇죠.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게요. 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뭐 관리에 미흡이 있었다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횡령과 배임은 형사 처벌이 존재하는 어떤 형법이 개입되는, 그래서 처벌이 뒤따르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배드민턴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뭐 공금이랄까 그런 후원 물품에 대해서 임직원들이 임의로 사용을 해서 배드민턴 협회 자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지점이 협회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해당 물품만을 쓰도록 그런 강요한 측면도 문제가 되었는데 그랬죠. 문제는 이제 임원단들이 구두로 추가로 물품을 받아서 추가로 받은 물품에 대해서 임의로 본인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 배당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명확한 기준 없이 배분하고 싶은 곳에 해당 물품들을 배분했던 그런 정황들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네. 보다 많은 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후원사의 물품만을 쓰도록 했다라는 주장과 어떻게 보면은 배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계약한 부분, 구두 계약 혹은 서면 계약으로 추가로 물품을 받아서 임의로 배분한 부분은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최종 조사 결과까지 확인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는 중간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세용 선수가 파리올림픽 직후에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 일부에 대한 조사 결과만 지금 나온 겁니다. 아직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가 진행이 돼야 하겠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갖고 보아도 저런 열악한 상황에서 선수들이 오직 이 본인의 실력으로 이번에 올림픽에서 그런 성적을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